2차 선형 정미분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형 정미분 방정식의 일종인 오일러-코시 이퀘이션과 그 해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모지니어스 ODE에 관련된 중요한 수학 이론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론스키안 판별식과 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보는 식이 이제 오일러-코시 이퀘이션입니다. 이 방정식의 특징은 2차 미분의 x제곱이 곱해져 있고 1차 미분의 x가 곱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a, b는 상수입니다. 이것을 선형 정미분 방정식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px, 그러니까 1차 미분의 개수인 px는 x분의 a, 그 다음에 0차의 이 개수인 qx는 x제곱분의 b, 이것들이 이제는 변수 개수 이제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자세히 보면은 두 번 미분하고는 x제곱을 곱했고 한 번 미분하고는 x를 곱했으니까 어떤 x의 m승을 우리가 y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항들의 지수, 그러니까 x의 다항식의 그 지수는 같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x의 m승을 우리가 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입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x제곱이 있고 이제 x의 m승을 두 번 미분해서 m하고 m-1 상수항 나오고 그 다음에 x의 m-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한 번 미분했으니까 m의 x의 m-1승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x의 m을 공통항으로 뽑아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m에 대한 2차 다항식이 하나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0으로 만드는 이 2차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m의 값에 해당되는 x의 m승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차 다항식의 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다시피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이 안에 이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것이 양의 값이면은 이 m1, m2는 둘 다 이제 실수가 서로 다른 이제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가 나올 때는 해가 쉽습니다. 이 방정식의 이 오일러-코시 방정식의 일반 해는 m1을 m2를 이렇게 둘 때 c1 x의 m1승 더하기 c2의 x의 m2승으로 간단하게 얻어지게 됩니다. 이제 중근인 경우에는 좀 까다롭습니다. 중근인 경우에는 요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0이 되어 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m이 2분의 1-a라는 것이 이제 하나 얻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이제 그 해를 하나 더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하나의 값에 해당되는 우리가 해를 y1이라고 두고, 그러면 y1은 x의 2분의 1-a승이다 이렇게 이제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해왔던 것처럼 이제 이 오일러-코시 이퀘이션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놓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b가 중근인 경우에는 이것이 0이 돼야 되니까 이 b가 뭐가 되는 거니 4분의 a-1의 제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b 대신에 이제 그 값을 우리가 집어넣고 이제 이 방정식을 이제 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을 좀 복습을 잘했으면 이제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첫 번째 구한 이 회에다가 어떤 x의 함수인 u를 곱한 것을 우리가 y2라 이렇게 이제 세컨드 인디펜던트 솔루션이라 생각하고 이제 이 원식에다가 대입해서 이 u를 이제 구하는 것이 이 두 번째 해를 구하는 이제 그 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y2를 이제 uy1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 식에다 이제 쭉 대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미분을 두 번 하게 되면은 여기 y 요 밑에 2가 빠졌네요. 두 번 미분하게 되면은 u 두 번 미분에 y1 곱한 거, 그 다음에
u 1차 미분 y1 1차 미분에 곱한 것이 곱하기 2 이렇게 되고 1차 미분은 이렇게 돼서 요 2차 미분은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1차는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제 쭉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면은 U 공통항으로 이제 나오는 것은 요거 0이다 하는 것이 이제 요 항 자체는 전부 다 y1에 대한 그 항이라서 요건 다 0이 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보면은 이제 2차 미분이 있고 곱하기 y1 이제 요거 요렇게 이제 항으로 구성되는데 요것도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건 바로 앞식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은 y1에다가 x의 m승을 이제 그대로 대입합니다. 여기서 m은 2분의 1-a가 됩니다. 복잡하니까 그냥 m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x의 m 다 나눠버리고 하면은 x분의 1-a가 나오고 x분의 a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u에 대한 식은 u 2차 미분은 에다가 x분의 1 u 1차 미분을 더한 것이 0이다. 이렇게 이제 u에 대한 식이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u의 1차 미분을 이제 v라고 둡시다. u의 1차 미분을 v라고 두면은 이 식은 v의 1차 미분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v와 항과 이제 x 항으로 이제 변수 분리가 이제 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이거 쉽게 풉니다. 지난 우리 제 1장 1차 정미분 방정식에서 이거 여러 번 보고 공부했죠. 그러면은 이제 lnv 이꼴 이제 마이너스 lnx 플러스 c 적분상수 나오고 그러면은 v는 결국은 1 over x 라는 이제 해가 얻어집니다. 물론 c가 였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 c는 나중에 우리가 고려되니까 해서 뺍니다. 이것이 바로 u 다시다 이거죠. u 다시다 여기서 했는 것처럼 v가 지금 x분의 1로 나왔습니다. u 다시가 x분의 1이니까 u는 lnx가 이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세컨드 솔루션은 x의 m승하고 m은 이놈입니다. m은 2분의 1-a고 그다음 lnx 이제 곱한 것이 이제 세컨드 솔루션으로 얻어졌고 그러면은 퍼스트 솔루션, 세컨드 솔루션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이제 일반 해로 얻어지는 거죠. C1 플러스 C2 lnx x의 m승이다. 이제 우선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수 계수를 할 때 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특성식에서 중근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C1 플러스 C2x lnx 대신 x가 들어갔고 여기 exponential 람다 x가 들어갔죠. 그거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일라-코시 이퀘이션에 이제 그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복소수가 나왔다. 자, 그러면은 복소수가 나왔다면 이 안에 항이 이제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b가 a-1의 제곱 나누기 4보다도 이제 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타를 스퀘어 루트 이제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이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것은 양수가 되고 그 앞에 이제 i를 붙여주면 되니까 알파는 2분의 1 빼기 a 1-a가 되고 베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복소수 켤레 복소수는 이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가 이제 얻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M1은 알파 플러스 i 베타입니다. M2는 이제 알파 마이너스 i 베타.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x의 알파승, x의 i 베타승, 또 요거는 x의 마이너스 i 베타승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봅시다. x를 이제 이건 등식입니다. exponential lnx 하면 이게 x랑 같아지는 겁니다. exponentiation을 하고 lnx를 해주면 x랑 같다. 그러면 x의 a승은
이제 exponential lnx의 a승입니다. lnx의 a승은 요 앞으로 a가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럼 exponential a의 a lnx승이다.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서 x의 a승하고 exponential a의 x승은 exponential a의 lnx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의 i 베타승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2의 i 베타 lnx가 되죠. 여기 본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일러 포뮬라에서 봤다시피, 오일러가 자꾸 나오네요. 지난 시간에 봤던 오일러 포뮬라가 있고, 또 여기서는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이 있고, 오일러가 그만큼 수학에서는 해놓은 게 많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베타 lnx가 가지고 코사인 안에 항이 되고, 그 다음 i 사인 베타 lnx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아마 여러분 처음 볼 겁니다. 자주 보진 않는 이제 포뮬라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x의 m1승은 이렇게 나오고 x의 m2승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상수,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항상 해가 된다.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형 정미분 방정식에서 해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항상 해가 돼요. 그게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었죠. 그러면은 그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편리한 독립해 두 개를 얼마든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뽑아낸 게 여기서는 a 코사인 베타 lnx, 그 다음 사인 베타 lnx 하고 이제 익스포넨셜 알파 곱해서 이게 이제 일반회로 이 경우에 얻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example 1, 2, 3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예제들은 여러분 각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자습할 때 example을 건너뛰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교과서 그 뒤에 문제항에 나오는 5번 한번 잠깐 풀어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4x의 제곱에 y 2.2분 더하기 5y입니다. 이제 보니까 2.2분하고 x제곱이 곱해져 있다. 1차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코시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x의 m승을 넣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그 m에 대한 이제 2차 다항식이 나오게 되고, 이제 m에 대한 근을 구해보면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y는 루트 x 2분의 1승이니까 나오고, 코사인 2lnx, 사인 2lnx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들의 그림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고 해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경우에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에 이제 해들이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더블 루트가 나왔을 때는 앞에 lnx가 붙습니다. lnx가 붙어서 lnx가 붙는 경우에는 ln0는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값이 이렇게 x가 0으로 감에 따라 이렇게 변화를 보입니다.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x가 0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무한대로는 가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고약한 형태, 이제 컴플렉스가 루트가 나왔을 때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의 이제 해의 형태가 이 x가 0 부근에서는 아주 난리를 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로그의 변화가 갑자기 0에 가까워질수록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진동이 급하게 많이 떨리는 거고, 점점 이렇게 이제 x가 값이 커질수록 완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에 관한 이제 수학 이론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Theorem 1, 이건 굉장히 중요한 Theorem입니다. 리니어 ODE, 우리가 공부했던 리니어 ODE, PX 1.2분에는 PX, 그 다음에 0차에서는 이제 QX가 곱해진
이런 이제 리니어 ODE가 있습니다. 여기서 PX, QX는 이제 X에 관한 함수로서 연속 함수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이제 있습니다. X0라는 값에서 이제 Y는 K0다. 그 다음에 X0의 값에서 Y의 1차 미분은 이제 K1이다. 그러면은 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에 대한 해가 몇 개가 있겠는가? 해는 있겠는가? 첫째, 해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해는 오직 하나냐 아니면은 다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중요한 그 수학적 그 규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명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생략하고 그 결론만 인용하겠습니다. 이 선형 호모지니어스 정미분 방정식이면서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있는 경우에는 해가 존재합니다. 해가 우리 지금까지 이제 그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이제 해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면서 그 해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고 해가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theorem 1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이니셜 컨디션이 두 개가 없는 경우에는 독립해가 두 개가 나오고 그 독립해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초기 조건이 두 개가 가해지게 되면은 플러스가 되게 되면은 그 해는 오직 하나밖에 이제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 theorem으로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리니어 인디펜던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y1, y2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이제 y1의 상수 k1을 곱하고 y2의 상수 k2를 곱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linear combination of y1 and y2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linear combination이 이제 어떤 도메인 x, 그러니까 이 y1과 y2가 정의되는 그 전 영역에서 이제 어떤 상수를 두 개를 곱해서 더했더니 이제 0이 됐다. 이제 그렇다면은 K1과 K2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Y1과 Y2의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증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좀 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Y1과 Y2 간에 서로 비례 관계가 존재하면은 이건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 그거 아니면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K1, K2가 동시에 0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이런 비례 관계를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1과 Y2 두 개만 있다면은 Y1과 Y2 사이에 어떤 비례 관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것만 이제 판단하게 되면은 이 Y1과 Y2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 그 정미분 방정식을 다룰 때는 그 Y1, Y2 두 개의 이제 그 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그보다 더 차수가 높은 방정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해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이런 경우는 분명히 그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지만은 거기서는 좀 더 이제 그 관계식을 독립이냐 아니냐를 알아내는 것이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론스키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놓고 할 때는 그 론스키안을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y1, y2에 대한 론스키안은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그 행에 y1, y2를 두고 두 번째 이제 그 y1의 미분, y2의 미분을 두게 됩니다. 이것은 그 여러분 행렬식에서 봐왔겠지만은 이제 y1 이제 요 항으로 곱하고
곱한 것에다가 이 방향으로 y2, y1 다시 곱한 걸 빼는 것이 이제 이 행렬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x의 함수가 되고 이것을 이제 wx라고 이제 두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y1과 y2는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2차 정미분 방정식의 이제 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y1과 y2가 리니어리 디펜던트인지 인디펜던트인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별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론스키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이 y1과 y2가 서로 이렇게 비례 관계가 있다면은 이거를 이제 론스키안 이 식에다가 대입해 보면은 두 개의 항이 같아져 버립니다. 이거하고 이게 이제 서로 같아져서 항상 이제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하면은 론스키안이 0이면은 론스키안은 사실 x의 함수인데요. 모든 점에서 다 0이 되어 버립니다. 두 개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면은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았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서로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 서로 비례 관계가 있으면은 모든 x에서 이제 0이 돼버리는 거 알았는데, 우리가 론스키안을 계산했는데 만약 어떤 한 점 x0에서 우리가 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론스키안을 계산해 보니까 어떤 한 점에서 우리가 0이라는 걸 참 고생스럽게 계산해서 알았는데, 그럼 다른 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점에서 론스키안은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값에서는 x0에서는 이제 0이었다 이제 이거죠. 자, 그러면은 그 x0에서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1 x0 k1을 곱하고 y2 x0에서 k2를 곱해서 이제 equal 0다. 지금 현재 이것이 equal 0를 만드는 이제 k1, k2를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미분한 것에 그 y1에 미분한 것, x0에서 미분한 것에 k1, 이제 y2에 미분한 것에 이제 역시 같이 해서 이제 제로라고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 두 개의 식으로부터 k1, k2 값을 우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설명하자면 현재 조건이 뭐냐 하면은 x x0에서 론스키안이 제로라는 겁니다. 이 값은 지금 현재 y1과 y2의 x0에서의 값은 뭔지 지금 모릅니다. 또 그리고 미분의 이 x0에서 y1의 미분값, y2의 미분값이 뭔지 모릅니다. 잠깐 이 주어진 조건은 이 론스키안이 x0에서 제로였다. 이거밖에는 이제 주어진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제 이 A에 대해서는 y2 요 항을 곱하고 이 B에 대해서는 이제 요 y2의 x0 값을 이제 곱해서 하게 되면은 서로 곱해서 이거를 빼버리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 하니 K1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론스키안이 나옵니다. 그 점에서 론스키안이 이제 나와서 이거는 뭐냐면 K1 곱하기 0는 0이다. 그 K1 값은 모릅니다. K1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식 A에 대해서는 요걸 곱하고 식 B에 대해서는 요걸 곱해서 이제 서로 빼버리면은 이제 다음에 얻어지는 건 뭐냐면은 K2의 론스키안을 곱한 게 제로다. 이 값이 이제 얻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K2 곱하기 론스키안이 제로였으니까 x0에서 제로다. 해서 지금 K1, K2가 식 A와 식 B를 이제 만족하면서 식 A, 식 B 다시 한번 보죠. 자, 이제 보면은 이 A와 B식에서 K1과 K2가 0이 아닌 값이 되면서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얻어진 이제 K1, K2 뭐 어떤 K1, K2라도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K1, K2 이게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서 그걸 Y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y1, y2가 이미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이제 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y1, y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해가 yx가 k1, y1x, k2, y2x도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이 k1, y1x0, k2, y2x0 0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의미합니다. 이 y가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이 y의 값이 x0에서 0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b식은 뭐냐 하면은 y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y 다시에, 그러니까 y 1차 미분 x0에서 0이 된다. 이제 그러니까 두 개의 초기 조건이 여기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y1, y2가 이제 이 방정식의 해였고, 이 y1, y2로 론스키안을 만들었을 때 그 론스키안의 값이 x 이퀄 x0에서 0이 됐다. 그걸 이제 알았는데, 그걸로부터 우리가 논제로 k1, k2로서 y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y는 x0에서 0이 돼야 되고, 그 y의 미분값은 x0에서 0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초기치 문제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은 그 초기치 문제에서 초기치 문제에는 해가 있고 해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y를 0이라고 넣어버리면은 뭐 미분하고 곱하고 0이 되고, 그러면 이것도 다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초기치 문제 해는 오직 하나 존재하면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 아니? k1, y1, x, k2, y2, x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니어리 디펜던트다 이거죠. 그러니까 론스키안을 계산해 봤는데 x 이퀄 x0 한 값에서 0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론스키안은 모든 값에서도 0이 동시에 돼야 된다. 그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한 점에서 우리가 0이라는 걸 알면은 다른 모든 점에서도 론스키안은 0이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점에서 론스키안이 0이라면은 y1, y2는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고, y1, y2가 리니어리 디펜던트라면 모든 점에서 0이 된다. 한 점에서 0이 돼버리면 모든 점에서 0이 된다. 역으로 말하자면 한 점에서만 0이 아니면 모든 점에서는 0이 아니다. 그러면은 y1, y2는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론스키안을 구해가지고 한 점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y1, y2가 있을 때 계산을 해봤는데 0이 아니다. 그러면은 y1, y2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 겁니다. 모든 x 값에서 론스키안은 0이 아니고, 반대로 론스키안을 계산해 봤는데 어떤 점에서 0이 됐다. 그럼 모든 구간에서 다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봤던 예인데 2차 미분에다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곱하기 y를 이제 더한 게 0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해서 이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코사인 오메가 x, 사인 오메가 x죠. 이거 론스키안 구해 보겠습니다. 사인 오메가 x, 코사인 오메가 x 넣고 이거 미분하면은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x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그 열에서는 두 번째 행에서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이걸 해서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이제 오메가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0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독립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이제 멋진 이론 하나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이제 정미분 OD면서 호모지니어스
2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px, qx는 이제 x의 연속 함수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뭐냐 하면은 theorem 1으로부터 초기 조건 두 개가 주어지게 되면은 해가 존재하고 유니크 솔루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을 하나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한 거죠. y1에서 y1 그 x0에서의 값이 1이고 미분값은 0이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유니크 솔루션 주면은 이제 유니크 솔루션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같은 x0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자체 값은 0이고 미분값이 1인 이제 이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솔루션이 하나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크 솔루션이 얻어지는데 이 초기 조건에 따른 유니크 솔루션이 얻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기 조건에서 얻어지는 솔루션을 우리가 y1이라고 하고 이 초기 조건에서 얻어지는 솔루션을 y2라 해서 그러면 전부 다 초기 조건이 x0에서 얻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x0라는 값에서 우리가 론스퀴안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론스퀴안을 구해 보니까 이게 1이 돼 버려요. 론스퀴안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답이 우리가 뭔지는 모릅니다. 지금 y1을 우리가 실제 풀어 가지고 구한 건 아니지만은 솔루션이 있고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theorem 1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는 못했지만은 해가 있다 이거죠. 해가 있고 존재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구하는 해하고 여기서 구하는 해가 서로 linearly independent하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론스퀴안이 이제 그렇게 이 파워풀한 이론적 토대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독립적인 해가 이 방정식에서 이제 얻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해는 우리가 베이시스를 구성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챕터 2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베이시스에 관해서는 좀 더 사실은 깊은 그 수학적 고찰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베이시스를 구성하게 되면은 그 솔루션은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의 모든 점은 그 베이시스를 이루는 그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너럴 솔루션을 이 y1, y2가 이제 베이시스를 이제 구성하고 이제 있으니까 이것에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표현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2차 정미분 방정식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